자, 우리가 지금 본 자리, 지금 읽어본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왔죠. 비구역, 어떤 것을 원인으로 사람에게 빠pan자 산냐 상카가 일어나는데 그랬죠. 이 이야기 뭐죠? 빠pan자 산냐 상카가 일어난다 이랬어요.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 사유의 과정에 존재 또는 소유 이러한 부분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흔들어 놓으면 뭐가 빠pan자 이랬잖아요. 그 빠pan자 때문에 잠재한 것이 뭐냐 하면 빠pan자 산냐죠. 빠pan자 산냐거든요. 그러면 요 빠pan자 산냐는 요것도 산냐니까 개입할 거 아니에요. 빠pan자 산냐는 어떤 경우에 개입할까요? 그럼 표현하자면 까마산냐는 이쪽 참다라가의 문제 때문에 이 외입처의 자리에서 내꺼 하려고 하는 요런 욕탐이 작용해서 가치가 부여되면 그것 때문에 까마산냐가 개입을 하잖아요. 빠pan자 산냐도 있으니까 요것도 개입을 할 거거든. 빠pan자 산냐는 어떤 경우에 개입할까요? 뭐 이런 거 하니까요. 어차피 빠pan자 산냐도 산냐니까 그 중에 외입처를 조건으로 개입하겠죠. 그죠? 그러면 빠pan자가 뭐냐라고 하니까 무언가 약간 존재든 소유든 달리 말하면 요 아스니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러한 어떤 그 존재의식, 소유의식 이런 것이 만호가 단말을 감각하는 그 자리에서 결국 비열이 시키면 그때의 그 대상은 결국 빠pan자에 의한 외입처 이렇게 말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외입처가 같이 부여되면 그에 따라서 빠pan자 산냐가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부처님도 어떤 질문을 받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좀 길었던 거 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것을 원인으로 사람에게 빠pan자 산냐 상카가 일어난다. 요 얘기 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약간 대략적으로 우리 설명을 했지만 어떠한 계라는 것을 조건으로 빠pan자 산냐가 개입을 해서 이 알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겠죠? 내면의 이야기가 내면의 조건이 불완전하면 결과가 불완전한 결과가 생겨나면 그거 우리 상카타 이렇게 불렀죠. 유비. 내면의 조건이 완전하면 내면의 결과도 완전하게 생겨나니까 아상카타 무위 이렇게 하는 거. 요 부분을 상카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빠pan자 산냐 상카야. 빠pan자 산냐에다가 상카를 더했어요. 요 상카가 뭔지 요 상카가 상카타하고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경전이 말하는 내용을 쭉 흐름으로 보면 빠pan자 산냐 상카가 생겨난다라고 한 것은 부처님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빠pan자 산냐의 개입에 의해서 왜곡된 알무로 생겨난 그것을 빠pan자 산냐 상카라고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한 말씀이 어떠한 상태가 이 조건이 되는 내입처, 외입처식 이 개의 부분에 작용했고 그것에 의해서 빠pan자 산냐가 인식 과정에 개입을 했더니 빠pan자 산냐에 의한 왜곡 상태로 빠pan자 산냐 상카라고 하는 상카따가 생겨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좀 어렵죠? 그렇지만 여기 전개는 그렇게 되죠? 요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요 다음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이랬잖아요. 요게 뭐예요? 빠pan자 산냐 상카가 만약에 이쪽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쪽 자리에 있는 거를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잖아요. 저 빠뻔자 산냐 상카가 여기 있다 그래도 안 맞잖아요. 경전이 빠뻔자 산냐 상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일어난 거, 그죠? 그 결과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간단히 본 거지만 빠빤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보리단경을 통해 가지고 존재와 소유라고 하는 어떠한 것의 개입에 의해서 사유 과정이 흔들린 거 요거 빠빤자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지금 상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수업을 통해서 요 사유 과정이 빠빤자라는 오염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잠재한 거를 빠빤자 산냐라고 하는구나. 마치 까마상카빠에 의해서 까마산냐가 잠재하듯이 빠빤자에 의해서 빠빤자 산냐가 잠재했다. 요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빠빤자 산냐의 개입 과정을 설명하면서 빠빤자 산냐 상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타난 거죠. 요 단어 사실 잘 못 풀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놓고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이 빠빤자 산냐 상카의 위치를 알게 된 거죠. 요거 내면의 불안정 상카 따의 한 가지로 빠빤자 산냐에 의한 왜곡 상태를 빠빤자 산냐 상카라고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비록 이렇게 왜곡 상태가 생겨났다고는 해도 찢다가 이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그 상태로 가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행의 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염오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한 거잖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즉 염오하면 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요 한마디 그러니까 빠빤자 산냐 상카의 자리가 알의 왜곡으로의 상카다 요 자리다라고 하는 그걸 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좀 폭넓게 보자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알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늘 나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존재, 또 내 거라고 하는 어떤 소유, 이런 존재와 소유의 붙잡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늘 어떠한 대상을 감각하든지 그 감각의 결과는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했더니 식이 생겨나고 삼사와 촉했더니 거기에 느낌이 생겨난 거를 식이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아는 거라고 해서 이제 감각작용의 완성이 사실은 이 완성의 상태가 빠빤자 산냐 상카라고 하는 말로 불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요 요새 그리던 그림하고 오늘 그림을 조금 바꿔서 그렸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거기에 좀 그림이 달라 보이죠? 우리가 그간 공부한 거로는 위자나띠, 수, 상 하면 냐나 알미 생기고 요거에 무명 위에 탐 또는 진 이랬고 식은 찢다로 상태 변화하는데 요때 요 왜곡을 주는 탐진치 탐 요것에 의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는 행을 하면 그죠?
뭐 대표적으로 요 탐에 의해서 요 앞에 있는 외입처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것 때문에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된다. 요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림 하나가 사실은 비중 있게 바뀐 거예요. 지금 요 경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자, 빠빤자 사냐 상카가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이랬거든요. 즉, 뭐 말 바꾸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요거, 행위라고 하는 요 형성작용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할 때 이 그림에서 탐이 외입처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 얘기는 뭐예요? 탐이 해가지고 탐의 어떤 작용성이 외입처를 대상으로 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전이 알려주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대상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빠빤자 산냐 상카잖아요. 김법원님 그렇게 봐야 안 될까요? 좀 자신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여기서 빠빤자 산냐 상카가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 형성작용이 가래를 만드는 형성작용의 구체적인 대상이 바로 요거 알매 왜곡 즉 상카따 유위 또는 빠빤자 산냐 상카 요거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요거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까라고 보면 결국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이 형성작용의 주체를 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라고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왜곡된 것에 이 탐이라는 것은 찢다를 붙잡는 성격을 갖는 거겠죠. 그러면 찢다가 탐에 붙잡혀 버려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래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수행의 힘을 통해서 이제 이 자리에 비록 내면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서 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탐의 왜곡에 의해서 찢다를 붙잡았다 해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여실직연해 가지고 바른 삼매에서 여실직연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는다라는 염오를 작용시키면 어때요? 비록 탐은 있지만 행이 아니라 염오하니까 염오에 의해서 찢다가 가래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염오에 의해서 탐의 작용성을 제어하니까 탐이라는 것도 그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어때요? 염오에 이어지는 이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탐하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심해탈에서 요 찢다가 비로소 탐으로부터 벗어났다. 심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영역을 사마타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이걸 그림을 그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직까지 그림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 형성작용의 구체적인 대상은 외입처가 아니라 요 생겨난 것으로의 그러니까 감각작용의 어떤 완성된 결과로의 상태다. 요것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말해지는 형성작용의 대상이다. 요 부분을 오늘 그 후보님들께 그간의 우리 공부에서 수정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뭐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여기까지로 해서 대략적으로 상해 형성 과정은 마무리를 한 거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더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은 카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우리가 이제 마음 특강이라든가 어떤 그 중간중간 마음 이야기가 나타날 때 이 부분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가지고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